오늘 중요한 정책안을 발표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사과 한 개에 10,000원, 1시간 알바를 해도 10,000원이 안 되는데 1시간 일하고 사과 한 개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감귤값은 작년보다 155% 올랐다고 합니다. 15% 올려도 힘든 판인데 155%가 올랐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추는 이미 금추가 됐고 감자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사는 세상에서는 대파가 한 단에 875원 하는 모양이지만 평범한 동네 마트에서는 대파가 대개 4,000원, 5,000원 합니다. 오는 길에 가게에서 우리 송기호 후보께서 대파 한 단 샀는데 3,000원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싸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875원은 농민들의 생산 원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농산물, 생필품 가릴 것 없이 죄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물가의 선행지표라는 생산자 물가가 석 달째 계속 상승 중입니다. 수입 물가도 최근 2개월 동안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물가 폭탄이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등한 물가 탓에 지난해 4분기 실질 근로소득, 실질 사업소득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둘 다 떨어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물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금리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2배, 3배 늘었습니다. 대출 원리금 한 달에 5, 60만원, 7, 80만원 내던 게 어느새 150만원, 180만원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물가 폭탄 때문에 소비가 줄고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고금리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금리는 높고 대출금 갚기도 힘들고 매출은 줄어들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자영업자가 못 갚은 연체 금액이 1년 만에 무려 27조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먹는 다중채무 자영업자 증가세도 매우 가파릅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IMF 위기도 넘기고 코로나 위기도 견뎠는데 지금의 위기는 더 이상 견딜 재간이 없다고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기둥인 민생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 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잘못돼가지고 심장이 딱 멈춰버리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심폐소생술이 실패하면, 소위 CPR이 실패하면 그냥 죽습니다.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그랬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만,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상권만 쓸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을 되살려 놓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갑자기 약 6개월 반기 동안 화랑을 겪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오히려 더 매출이 늘고 소비가 늘고 소득이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충분히 아실 일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 토론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 그거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에서 1000조 원, 거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적은 액수 약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죽어가는 골목경제를,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 처방을 했습니다. 우리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 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IMF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대만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합니다.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의 삶보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건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 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국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민생회복 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서울 시민들의 운명을, 국민들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할 총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확실하게 줘야 민주주의 대의체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잘했다고 하면 현상대로 유지하라고 표를 주고, 만약에 지난 2년간에 잘못했다, 무능했다, 국민을 무시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확실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주인의 지엄함을 보이지 못하면 머슴이, 종이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실정 명백합니다. 무너진 나라, 추락된 국제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 길은 오로지 민주당이 아니라, 여기 계신 후보들이 아니라, 이재명이 아니라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열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맞아오신 오늘의 고통과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바꾸는 유효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기자회견 자리니까 우리 관객들께서는 잠깐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주세요. 예, 지목을 해드리고 마이크를 받으신 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안규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결국 다 땡판 치자 이런 류 얘기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정말로 선거가 17일밖에 안 남았는데 민주당 선거 전략이 이제 정권 비판 외에 다른 전략이 어떤 게 있을지 이것도 여쭙습니다. 깽판을 쳤다 그래요? 가라. 깽판? 깽판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치자, 아, 가라 영어 없자. 단어를 깽판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깽판 치자 맞았습니다. 제가 동일한 눈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깽판을 쳤습니다. 지금도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누가 깽판을 치는지는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해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리액션 금지?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저 연합뉴스 정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어제 밤에 세종갑 이영선 후보님 공천을 취소하셨는데 이렇게 결정하신 배경과 그리고 경선이나 심사 과정에서 좀 검증이 안 됐던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세종 갑 지역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나는 재산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신고하면 당으로서는 추가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파트 얼마나 가지고 있다더라? 아파트 4채, 오피스텔이 6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하고 무슨 오피스텔 하나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으로서는 제출된 게 왜 있는지를 조회할 방법이 없죠. 이 점을 이영선 후보가 악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공천 받으면 등록하고 난 다음에 당이 어떡하겠냐 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과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알량한 법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묻는 첫 번째가 당이 최종적으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후보의 행위조차도 당의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했습니다. 지금 당의 비상징계 권한이 당대표에게 위임되어 있고 공천에 관한 모든 권한도 공천 취소에 관한 권한도 당무위 권한까지 제가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보고를 받는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본인과 직접 통화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명과 비상징계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조치 때문에 절대 우세 지역에 가까운 우세 지역인 세종갑 국회의원 의석을 한석 사실상 상대 정당에게 주다시피 사실상 무공천 상태가 돼서 한석을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원과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이전 국회의원 선거 때 한 명 차이로 국회의장이 결정났습니다. 이번 선거도 저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일당만 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 가능하시면 좀 더 힘을 모아서 과반수를 할 수 있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할 수 있게 151석만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도중에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에 공천을 취소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이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든지, 또 심지어 그 사실을 공당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과 국민에게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그리고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점도 투기를 일삼는 후보들을 마구 공천하는 국민의힘과 우리의 이 충정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점도 심판의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이 완벽하게 점검하지 못해서 우세 지역 한 곳을 포기해 버렸는데, 그만큼을 여러분들이, 국민들께서 그 충정을 이해하고 메워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되십니까? 네. 네, 대표님, 저 오마이뉴스 윤승현 기자입니다. 그 지금 여권에서 170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방금 551석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여권이 지금 저번 주까지만 해도 170석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읍소 작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소위 보수 결집을 노려서 해왔던 작전입니다. 저는 그거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절박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그들에게 넘어갈 거고, 국회의장이 그들이 차지한 경우에 국회는 사실상 국정감시나 개혁입법 추진 또는 개혁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저쪽으로 넘겨줬더니 우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발목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일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반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법과 제도를 통째로 뜯어고치고 만들고 폐지할 텐데, 지금 행정 권력만으로도 저렇게 국가를 정말로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는데,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지금도 170석 운운하지만 저는 우리 민주당이 또 우리 야권이 위기다,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일당만이라도 조금 더 한다면 제발 151석에서 과반수로 국정농단, 국가의 퇴행을 막아주시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혀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한 표가 부족하다, 세 표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심판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다른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거에 나선 배경이 그만큼 민생 경제가 어렵다라는 절박함에서 나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당 25만 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좀 궁금해서 여기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지나치게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소비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치로 보건대 가구당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하겠다. 4인 기준으로. 그리고 예산 부담 능력도 고려해 볼 때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했던 정도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관련해서 기독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하면 무지하게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엄청난 숫자 그래프만 그려가면서 막 보면 바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전문적 영역의 일이고 우리 국민들은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경제는 바로 순환입니다. 돈이 돌면 화랑입니다. 돈이 안 돌고 딱 멈춰 있으면 불황입니다. 돈이 안 돌면 돈을 돌게 하는 게 경제 정책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는 딱 정해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 우리가 자본이 부족합니까? 기술이 부족합니까? 노동력 질이 떨어집니까? 노동량이 부족합니까? 인프라가 부족합니까? 과학기술이 부족합니까?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불황이 왔어요. 이유는 뭡니까? 자원과 기회들이 한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하다못해 단순화하면 돈이 어디 한쪽에만 쏠려가지고 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돈 먹고 죽을 애도 없지요. 돈이 쓸래도 돈이 없어요.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가 막혔을 때 침 나와가지고 피 조금 뽑으면 기가 확 돌잖아요. 경제는 생태계입니다.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이 골목에 속옷 할인 매장, 오리구이, 가 35호 이런 데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쪽에 소액을 지원하면 그게 돈이 팽팽 돈다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빌려서 써야 될 상황이라 지원금이 지원되면 100% 다 씁니다. 그런데 초대기업 지금 현재 흑자가 몇 조씩 나는 몇 천억씩 나는 데다가 세금 몇백억씩 몇천억씩 깎아주면 그 사람들 뭐 할 것 같아요? 야 세금 깎아주니까 투자하자 이래가지고 장사 영업 안 되는데 투자할 것 같습니까? 그냥 은행에 쌓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천억 수조 원을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줘서 동네에서 써라 라고 하면 전에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지급했더니 약 6개월 동안 정말 호랑이였어요. 소고기 사 먹고 좋았잖아요. 과일 가게, 신발 가게, 음식점 할 것 없이 다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1조 원을 풀면 1조 원이 2바퀴 돌면 2조 원 되는 거고 5바퀴 돌면 10조 원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순환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돈 주면 안 쓸 수가 있어요. 무조건 써야 돼요. 그리고 지역화폐를 줘가지고 동네에서 쓰게 한다. 6개월 지나면 못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 쓰지 않습니까? 쓰면 돌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돈 벌죠. 세금 더 많이 걷을 수 있죠. 거래할 때마다 세금 걷잖아요. 재정적으로 손실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왜 모를까요? 모르면 바보고 알고도 안 하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새마을시장 상인 여러분도 체감하실 겁니다. 지역화폐를 지원할 때 영업 잘 됐잖아요. 근데 지금 지역화폐 예산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할인율도 줄고 금액도 줄었지 않습니까? 장사가 당연히 안 되죠. 다 인터넷으로 다 대형 유통점에서 거래하니까요. 그리고 소비를 줄이잖아요. 돈이 없는데. 근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그리고 이거 반드시 써야 되면 골목에다 반드시 써야 되면 이 모세혈관들이 다 피가 통하는 겁니다. 경제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 정책을 저는 시장을 수없이 다니면서 시장 상인 여러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숨 막혀 죽겠다. 지금 바로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그거라도 좀 해주라 라고 부탁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대통령이 다니면서 지금 평소에 안 하던 거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동네 다니면서 막 얘기 듣고 정책 발표하고 이런 거 안 하시더니 선거 때 되니까 갑자기
마구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약속한 걸 합치니까 누가 분석했더니 한 1,000조 원쯤 든다면서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80조입니다. 그중에 가용 예산은 최대 해봐야 200조 원이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무슨 서로 1,000억씩 써가지고 그런 일을 다 합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15조 원, 13조 원 제안했으니까 먹고 더블로 이게 가구당 200만 원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칭찬도 받을 거 아니에요. 세수결선 재벌들 초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세수결선이 60조인지 50조인지 나온다면서요. 그거 안 나게 그러니까 그거 원상복구하고 세금은 이익이 날 때 이익의 일부를 내는 거예요. 적자난 기업이 세금 내는 거 맞습니까? 이익에서 세금 내는 걸 뭘 그리 줄이는데 집착하냐. 그거 하지 말고 그 일부 요만큼만 제발 요만큼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위해 쓰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오늘 이 정책을 얘기를 했다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이것도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안 물어봐서 그냥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어제 경기 북도 얘기를 하면서 강원서도라는 표현을 했더니 그거를 비하 표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처럼 재정적으로 어렵고 접경지대여서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전락이라는 표현에서 좀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 본의가 아닌 것은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 본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송파에서의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다음 일정에서 또 네, 됐습니다. 예. 네, 제가 사회도 그냥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답답했죠? 원래 이 마이크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치적 발언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리액션도 해도 되고 함성도 질러도 되고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이제 마이크 치우고 우리 조재희 후보, 우리 용해인 선대위원장님, 또 우리 송기호 후보, 남희준 후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텐데 마이크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네요. 자, 여러분, 송파구민 여러분,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 목소리로 심판 되겠어요? 더 세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 맞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죠.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 잘못한 거 너무 많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준비 되셨습니까?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 집단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잘하고 더 능력 있게 업무를 하느냐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심지어 고속도로 위치도 바꾸고 이런 행위를 해서 국민들의 삶을 망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민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과 주권자를 배신한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국민의힘 정권과의 대결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반국민적인 무능한 무도한 정치 세력과 싸울 때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승리를 위한 도구 우리 조재희 후보, 송기호 후보, 남희준 후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남인순 의원부터 한 말씀 드릴 텐데, 우리 송파구는 다 같은 송파구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서울 아닙니까? 다 같은 대한민국이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전 국민에게 전달됩니다. 그게 바로 여론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가 아니다. 송파을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 내가 카톡을 하나 보내는 거, 이게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그게 곧 여론이 됩니다. 송파병 남인순 후보님 꼭 국회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네, 송파 구민 여러분. 송파에는 남인순이 있습니다. 송파병 남인순과 함께 이번 송파 가불병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승리할 준비 되셨죠? 네! 승리합시다! 네, 다음 을 송기호 후보. 아, 여기 이 지역이 맨 마지막이에요. 조재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6년 동안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송파갑에서 이번에는 저 조재희가 출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 회복시켜 새마을시장 상인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말로 절치부심. 이번에 처음 기회를 갖는 거예요. 네.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지역에서 열심히 했죠? 정말로 지역에 애정 가지고 있고 실력은 정말로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대단한 후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통상 전문가로 또 법률가로 또 정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송기호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 송기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길 준비 되어 있으시죠? 그러시면 여러분만 저를 지지하는 데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 헤어진 애인까지 잡아서 저를 지지하도록 해 주실 거죠? 꼭 이기겠습니다. 꼭 심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당 3표를 책임진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명당 3표를 책임진다. 네. 자,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선대위원장 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일석삼조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두 번째, 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고, 세 번째, 진보적 정권교체 이뤄내는 일석삼조의 선거로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지요? 네! 믿고 가도 되겠지요? 네! 우리 새 후보 다 당선 시켜주시죠? 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예!